반려견이 정말로 당신을 부모로 여길까요? 당신이 반려견을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어떨까요? 그들도 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볼까요? 우정보다 깊고 이 습관보다 깊으며 훈련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특별한 신뢰를 가지고 말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알게 되면 당신은 단순히 반려견을 다르게 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견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과 반려견 사이의 유대감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주는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견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결정하기 전에 당신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다음에 반려견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밖에서 나는 큰 쾅소리, 산책 중 낯선 사람의 접근, 또는 집 안에 나타난 낯선 물건 등 말입니다. 일이 발생한 후 첫 0.5초 동안 반려견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반응을 통제하거나 반려견을 진정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호는 그 모든 것 이전에 나타납니다. 이 반려견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기 전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납니다. 만약 반려견이 짖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고개를 돌려 당신의 얼굴을 찾는다면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문헌에 명칭이 있고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행동입니다. 부다페스트 가족견 프로젝트 부다페스트 패밀리 독 프로젝트의 연구원들은 반려견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참조 소셜 레퍼런싱라는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발달 심리학자들이 인간 유아가 새롭거나 불확실한 것을 마주했을 때 관찰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아이는 즉시 울거나 손을 뻗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부모를 봅니다. 부모의 표정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사용하여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결정합니다. 반려견도 정확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갖는 사람에게만 이 행동을 합니다. 낯선 사람이나 단순히 좋아하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된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반려견이 깜짝 놀랐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의 눈을 찾는다면 그들은 단순히 겁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답은 당신의 얼굴에 있습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그것을 안심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긴장하거나 놀란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그것을 위협이 진짜라는 확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반려견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현실 확인 장치이자 감정의 나침반이며 지금 세상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얼굴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반려견이 단순히 신뢰하는 보호자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의지하는 부모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반려견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반려견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집 안을 돌아다닐 때 물고 다니고 함께 자고 다른 개들로부터 지키며 밖에 두고 오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장난감 말입니다. 그 물건은 놀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반려견은 그것을 집어들고 당신에게 다가와 발밑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던져주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지루하거나 안절부절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장난감을 내려놓고 당신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머뭅니다. 가만히, 특별히 무언가를 기다리지도 않은 차에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장난감을 던져줍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완전히 놓칩니다. 반려견은 방금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행동학의 세계에서 이는 무리 역학과 자원 공유의 관점으로 이해됩니다. 야생에서 무리의 다른 구성원과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은 신뢰,
충성심, 사회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가볍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개체에게만 주어지는 헌물입니다.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놀이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맡길 만큼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반려견이 장난감을 내려놓고 그저 근처에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아무런 요구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제스처 그 자체와 존재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반려견이 어떤 숨은 의도도 없이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헌신뿐입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의 형태로 조용히 받쳐진 것입니다. 다음에 반려견이 낡고 침투성이인 그 장난감을 당신의 발밑에 떨어뜨리고 그저 당신을 올려다본다면 그 순간을 서둘러 지나치지 마세요. 몇 초 동안 그 순간에 머무르세요. 반려견을 마주 보세요.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세요. 반려견에게 있어 그들은 방금 당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건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당신이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깜빡한 물건을 가지러 거실에서 침실로 30초 동안 이동할 때도 반려견은 매번 일어나서 당신을 따라옵니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음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산책을 나갈 때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들도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것을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어떤 개들은 그냥 사람에게 매달리는 성향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과 이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반려견이 하는 이 행동은 동물 행동 연구에서 특정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근접성 모니터링, 프록시미티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애착 과학의 맥락에서 이는 안정적인 부모-자녀 형태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행동 지표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이 행동을 합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겉보기에는 푹 빠져서 독립적으로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마다 부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부모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 기지와의 접촉을 유지하며 닻이 여전히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려견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따라다니는 행동이 더욱 의미심장해지는 순간은 낮잠을 자는 도중에 일어날 때입니다. 반려견이 다른 방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서 일어나 당신이 집 안 어디에 있든 걸어와서 다시 눕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좋았던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요소를 바탕으로 다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습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두렵지 않을 때조차 군중 속에서 부모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본능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한 안식처인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을 때조차도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괜찮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밤 11시에 물 한 잔을 마시러 주방에 가는 당신을 따라오는 반려견은 신경계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집이라고 결정한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릴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리에 앉고 제대로 숨을 내쉬기도 전에 반려견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평소보다 더 조용히, 펄쩍펄쩍 뛰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개는 후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필로S1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개는 인간의 호흡과 땀 샘플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연구원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정확도로 식별해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의 행동적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샘플에서도 이를 감지했습니다. 반려견은 당신의 표정이 무언가를 드러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후각을 넘어 개는 당신의 의식적인 인지보다 더 빠르게 작동하는 신호들을 읽어냅니다. 자세의 미세한 긴장,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호흡 리듬의 변화, 무언가에 짓눌려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몸가짐의 차이. 연구에 따르면 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장류 친척을 포함한 다른 어떤 종보다도 인간의 바디 랭귀지를 더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것이 일관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동물의 시각과 구별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이러한 신호를 감지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것을 인식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곁에 머뭅니다. 그들은 특별히 자신의 존재와 신체적 접촉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을 바꿉니다. 그 반응은 본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이라면 당신이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일 겁니다. 대신 반려견이 하는 행동은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갖는 존재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대신 그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부모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느낍니다. 시키지 않아도 다가와 가까이 앉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곁에 있고 싶어 할 뿐입니다. 반려견은 당신과의 관계 내내 이 행동을 해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날들에도 누군가는 알아차렸습니다. 단지 말로 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반려견은 당신을 향해 잠이 듭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매일 밤 보는 모습이지만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에게 수면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깨어있는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경계심, 모니터링, 낮은 수준의 준비 상태가 말입니다. 그리고 수면. 동물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경계가 완전히 풀립니다. 깨어있으라, 자리를 지켜라, 준비하라며 배경에서 작동하던 모든 본능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취약성 순간에 반려견이 향하는 방향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개는 자신의 안정감에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면 중 방향을 잡습니다. 어떤 개들은 문을 지키는 것이 본능에 내재되어 있어 현관문을 향합니다. 어떤 개들은 등 뒤에 단단한 것이 있다는 안정감을 위해 벽에 몸을 밀착시킵니다. 어떤 개들은 천을 유지하고 가장 취약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둥글게 맙니다. 하지만 만약 반려견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향해 잠들거나 잠이 들 때 당신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자리를 잡는다면 그 행동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두려움은 시끄러운 신호입니다. 문 앞에서의 열광적인 인사도 시끄러운 신호입니다. 장난감을 가져오는 것도 시끄러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용한 신호입니다. 반려견은 이 행동을 통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선택이 이미 희미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거나 거의 잠든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은 당신을 향합니다. 반려견의 애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개가 주된 애착 대상 근처에서 휴식을 취할 때 자리를 잡는 방식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인간 유아가 양육자 근처에서 보이는 근접성 및 방향성 행동과 일치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지시하지 않을 때조차도 몸은 안전을 향해 끌립니다. 반려견이 코나 시선을 당신에게 향한 채 잠들 때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수천 일의 신뢰가 단 하나의 무의식적인 자세로 축적된 것입니다. 그것은 반려견의 몸이 말없이 의식 없이 어떤 숨은 의도도 없이 이 사람은 내가 아는 가장 안전한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순간에 나타나는 유대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을 때 반려견이 잠들어 있고 방은 조용하며 소통할 것도 없고 연기할 대상도 없을 때 나타나는 유대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오늘 밤 반려견이 잠자리에 들 때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주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보호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람이고
그들의 안전한 장소이며 그들이 신뢰가 무엇인지 이해한 첫날부터 본능적으로 찾아 헤매던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온몸을 다해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견의 사랑을 상상할 때 떠올리는 크고 명백한 순간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작습니다. 일상적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쉽게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호들을 지켜보세요. 불확실한 순간에 얼굴을 확인하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발밑에 놓아둔 장난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뒤를 따르는 발소리,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 힘든 날 당신 곁에 머무는 몸, 그리고 방이 조용해지고 마침내 경계를 풀었을 때 반려견이 향하는 방향. 그 모든 순간마다 반려견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언어로 그 어떤 것이 말한 것보다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보다 내가 더 있고 싶은 곳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반려견의 조용한 제스처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우리는 종종 눈에 띄지 않고 지나치는 깊은 감정의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유대감의 미래를 함께 키워나갑시다. 이해의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